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신선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SCA에서 발간한 신선도 가이드북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을 거고요. 우리가 커피를 보관할 때 있어서 그 신선도를 얼마나 신선한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커피를 로스팅 하고 나서부터는 커피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맛이 있고 좋은 향들이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된 패널들을 통해서 커피가 로스팅 하고 난 직후, 그리고 로스팅 하고 나서 열흘 후, 20일 후 시간에 따라서 커피의 향을 평가했을 때 커피의 향미가 온전히 떨어진다. 고로 커피의 향과 맛은 커피를 로스팅한 직후부터 꾸준히 소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보관할 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밀폐된 곳에서, 그리고 서늘하고 햇빛을 차단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테스트를 했던 정황들이 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포장지에 포장을 하는 것과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 재질로 포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종이로 했을 때도 향미의 손실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아로마벨드가 붙어있는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을 때, 그리고 코팅되어 있는 종이로 보관을 했을 때 더욱더 맛과 향미가 잘 보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커피의 가스랑 그리고 좋은 향미를 방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늘한 곳, 가급적이면 실온보다도 온도가 떨어지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온도가 10도 떨어짐에 따라서 약 10배 정도 손실이 느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냉동고에다가도 보관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10도 떨어질 때마다 10배 정도 속도를 지연시키니까, 상온이 20도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20도까지 떨어지면 수십 배에 가까운 속도로 시간을 지연시켜 주기 때문에 냉동고에다가, 진짜 오랫동안 드실 거라면 냉동고에다가 보관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저도 이 말에는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냉동고에다가 원두를 보관하실 거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 냉동고에다가 콩만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진 않으니까 진공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꽉 채운 아주 소형 밀폐 용기에 콩을 소량만 담아서 완벽하게 밀봉을 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하셔도 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실제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보관한 후에 개봉한 원두에서 나오는 향미들, 성분들과, 그리고 로스팅을 바로 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나서 바로 그라인딩을 했을 때 나오는 향미의 성분들의 그 총량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냉동으로 보관을 했을 때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휘발성 향미 손실물들이 나가는 것들이 완벽하게 잘 차단이 된다. 방출된 것들을 지연을 할 수 있으니까 냉동을 하더라도 갓 로스팅해서 그라인딩 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두의 상태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는데요. 로스팅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크하게 로스팅된 콩과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콩을 보관을 했을 때 가스가 방출되는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크 로스팅 되어 있는 커피들이 방출 속도가 라이트 로스팅 되어 있는 커피들보다 약 2배가량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커피를 로스팅 된 후에 가스가 잘 방출되고 추출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가스가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에이징이나 디게싱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다크 로스팅 포인트가 가면 갈수록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딱 정해가지고 뭐 커피를 로스팅 하고 나서 뭐 우리 커피는 몇 주 있다가 드셔야지 추출이 됩니다, 뭐 가스를 어느 정도 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떠한 로스팅 포인트든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가스가 적절히 빠져서 추출하기 수월하고 맛이 좋은 기간들이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했을 경우에는 뭐 2주면은 다 빠지니까 뭐 좀 일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로스팅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들이 점점점 밝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게싱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 수 있겠죠. 세포가 단단하니까 그 바깥으로 가스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데서는 뭐 가스가 빠지는 기간이 뭐 한 3주에서 4주까지도 걸린다, 4주 한 달 있다가 드셨을 때 더 맛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경험상 오래 로스팅하거나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은 오랫동안 두고 가스가 충분히 빠진 후에 먹었을 때 맛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가스가 방출되고 향미가 손실되는 시간이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스가 방출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밀폐된 용기가 내 외부로 공기가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거나, 혹은 아로마 밸브가 달려 있어서 가스를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다,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 있는 산소랑 섞여 있는 공기들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아로마 밸브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다른 가스들이 방출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아로마 밸브가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아로마 밸브를 달지 않더라도 공기를 꽉 빼놓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포장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팽창을 하잖아요. 캔에다 넣어놓으면은 캔이 강한 힘으로 그 압력을 견디면서 막고 있을 거고, 뭐 봉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봉투가 팽창하면서 가스가 방출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두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원두 자체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재차적으로 나온 이산화탄소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커피는 뭐 비닐이나 외부랑 완벽하게 차단되는 봉투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가능하면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산화탄소나 혹은 산소, 다른 가스들을 바깥으로 빼내고, 그 안에는 분출된 이산화탄소로만 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하거나, 햇빛을 닿지 않게, 햇빛이 닿으면 열이 발생하니까 가스가 방출되고 향미가 손실되는 것을 촉진하겠죠. 그것도 방지해서 뭐 암실에다가 보관을 한다거나, 찬장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혹은 장기 보관할 거면 냉동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두를 보관하실 때 이 점들을 참고해서 산소를 차단하고, 열과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 외부의 요인들을 잘 차단해 가지고 커피를 집에서 드실 때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두를 유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패키징으로 커피를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UCC라든가 뭐 일리커피, 이런 데들은 캔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질소까지 다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산소를 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들은 캔 압력으로 눌러주면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커피를 유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영세한 저희 같은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게 뭐 비용이나 뭐 포장 용기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은 원두 봉투에 아로마 밸브를 달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는 봉투에다가 아로마 밸브랑 지퍼가 달려있는 원두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스를 분출하면서도 내부로는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지퍼백이 달려있는 원두 봉투를 사용하는 건 고객님들이 커피를 받아서 드시고 남은 커피들을 다른 데다가 옮기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지퍼팩이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빼가지고 지퍼팩만 잠가 주시면 보관하기가 더 용이하고요, 더 오랫동안 맛이 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봉투를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드립백 혹은 뭐 커피 티백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안에다가 질소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뭐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봉투 위에서 질소를 칙 하고 뿌려가지고 질소가 일반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캔 같은 거, 음료 포장 캔실러에다가 캔 포장하실 때 안에다가 질소를 넣어서 산패되는 거를 막거나 음료가 상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산소를 빼기 위해서 캔실러 같은 경우에도 위에다가 질소를 분사해 가지고 질소가 위에 가라앉으면 그때 포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소를 주입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드립백을 만들어요. 드립백을 뭐 이지드립이라고 하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드립백의 형태로 포장을 하는데, 요거는 포장을 진공으로 합니다. 진공으로 포장을 하는 드립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진공으로 포장을 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산소가 아무래도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세하게 산소가 남아있는 것들로 또 반응을 해가지고 뭐 산화가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진공으로 포장을 했을 때 그라인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들이 잘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그리고 인력과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지만 포장은 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두도 사실 진공으로 포장을 하면 퀄리티가 더 오랫동안 보존이 돼요. 생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공으로, 고가의 생두들은 진공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원두는 사실 원두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다른데, 원두도 진공 포장을 하면 더 오래 가긴 합니다. 그런데 원두는 설명해 드렸다시피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원두 자체에서 그 공극에서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공이 풀려요. 이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원두 자체에서 다크로스팅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빠르게 분출돼서 진공을 즉시 하더라도 풀려요. 하지만 풀린다고 해서 이게 외부에서 산소를 만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그 안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뭐 포장을 했을 때 퀄리티는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금방 풀리진 않는데, 제 경험상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를 진공 포장했을 때도 품질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포장을 하려고 저희 회사는 원두도 로스팅 된 것을 진공을 했었는데, 사실 원두는 진공을 하고 나서 고객님들이 진공을 뜯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는 다시 산패되기 시작하고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 가지고 저희는 진공 포장을 드립백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커피를 어떻게 포장하실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신선도 높은 맛있는 커피의 퀄리티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고객들이 드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패키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